안녕하십니까. 설리공작소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제12장 에너지관계 법규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법입니다. 먼저 12장에 강의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법규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게 무조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 있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법규 관련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책 읽는 것처럼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서 가시면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법에 대한 목적입니다. 목적으로는 먼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법에 관련해서의 용어의 정리이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0가지의 용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열 및 전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국가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입니다. 연료는 석유, 석탄, 가스, 그 밖의 열을 발생하는 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차량 연료, 발전소 연료 이런 등이 되겠고요.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앞에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에너지 대표적으로 이 정도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사용시설입니다. 에너지 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그리고 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도록 하고,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제조공장 이런 곳이 되겠고요.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 사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데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공급 설비는 에너지를 생산, 전환,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도록 하고, 발전소나 송전탑, 저장 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에너지 공급자는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덟 번째로 에너지 사용 기자재는 열 사용 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합니다. 가정용 히터, 산업용 보일러, 냉방기 등이 되겠고요. 열 사용 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추결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증기발생기, 단열재 이런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산화, 과산화불소 또는 육불황 등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10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보겠습니다. 수립 및 시행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 수립 계획의 계획 기간으로는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이 5년마다 5년 이상 계획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에 따른 계획사항이 있는데요.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비상시 에너지 수급 계획 및 수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립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부 장관이 수립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획사항에는 아래쪽에 6가지 계획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획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로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인데요. 에너지 기술과 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정부는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하는 에너지 기술 계약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이런 숫자들 10년 이상 계획 기간, 기술 개발 계획은 5년 이상 수립, 이런 기간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사항에는 마찬가지로 7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통계 관리 공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체는 이 산업통상자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는 산업통상자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읽어보시면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 분석, 관리하며 관련 법정이 저촉되지 않느냐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주체죠. 통계를 작성,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이제 각 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는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산업통상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다음에 에너지 총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연령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연령 환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연령 환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게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2-3번씩 읽어보시고 책으로 읽는다는 식으로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말로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수월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입니다. 목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대한 목적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정부와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등의 책무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정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사용 기자재와 에너지 공급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그리고 국민,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 보시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게 정부의 책무에 되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강구 등이 있겠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지역 에너지의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 에너지 소비와 공급 상태를 항상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지역민과 기업 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던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 공급자에 보시면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저장, 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과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로서의 뭐 책임과 역할도 있지만 뭐 사용자의 역할과 뭐 공급자의 역할이 있겠죠. 먼저 에너지 사용자의 역할은 뭐 에너지 절약 및 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뭐 정착시켜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량 그런 거 항상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공급자 에너지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랑 뭐 저탄소 안전한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확대를 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열 사용 기자재와 에너지 공급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것도 공통적이에요.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친환경적인 기술을 상용하니 보급을 촉진을 해야 되겠고 뭐 에너지 효율 인증 및 표준화에 따른 제품을 또 개발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 저희가 대부분 국민이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저희도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를 해야죠.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게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살기 힘들어지고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를 좀 합리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절약을 위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겠고 스스로 뭐 에너지가 고효율 되는 그런 제품들을 적극 사용을 해야 되겠고 뭐 신재생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활용 확대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게 국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 계획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쭉쭉쭉 9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의 전환, 에너지 효율의 중대, 에너지 합리를 위한 기술 개발 등등 이런 기본 계획 사항들이 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에너지용 합리화 실시 계획에는 뭐 기본 계획에 따라서 뭐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은 뭐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합리화에 대한 실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 행정 및 시도자는 실시 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에너지용 합리화 실시 계획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수급은 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에너지 수급의 차질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나옵니다. 이 역할입니다.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꼭 외우세요.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 뭐 석탄가공업자, 집단 에너지 사업자,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시 고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고시가 됩니다. 대상자, 저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해야 할 에너지 종류 및 저장 의무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대상자는 뭐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고시가 되고, 저장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뭐 어떤 형태의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며 또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이 되고, 저장해야 할 에너지 종류 및 저장 의무량에는 뭐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 밖에 뭐 기타 세부 사항들도 고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세 번째로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내용이고,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씩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법은 되게 국민과 경제 생활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설을 무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또 수급 차질에 대비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각 에너지 공급자 사용자들은 뭐 저장 의무를 이행하고 뭐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춰 협력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체계적인 조치들이 그 성공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내용이 실행이 되면은 뭐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또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10가지를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사용 기자재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 열사용 기자재고, 열사용 기자재는 연료에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 시 전기기기와 단열성 차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뭐 먼저 보일러에 관해서 표를 보시면은 구분 보일러면 품목에는 강철제, 주철제가 있고, 뭐 소형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보일러, 축열식 보일러가 있는데, 이 각각 품목명별로 적용 범위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각 내용이 뭐 강철제 보일러 관련 내용인지, 뭐 이 부분이 소형 보일러, 소형 온수 보일러인지, 이러한 각각 부분들을 꼭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에 되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안찌르면 뭐 150, 이런 게 숫자도 잠깐 바뀔 수 있고, 뭐 안찌름이 300mm 이런 게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확실히 이런 숫자들을 중점적으로 외워서 암기하시면은 정답을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대충 보시지 마시고, 이런 숫자 150mm, 뭐 300mm 이런 숫자에 관해서만 확실히 기억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압력용기에 관해서도 1종 압력용기와 2종 압력용기가 있는데 그것도 각각 이 설명이 다르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1종 압력용기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2종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에 대한 수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한 번씩 읽고 외우시고, 특히 증기회로의 경우 동체 안지름이 300mm 초과, 이런 거 어떠한 압력용기에 어떠한 적용 범위가 있는지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요로는 뭐 요업요로, 금속요로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략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고요. 열사용 기자재 중 제조, 설치, 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또는 에너지 효율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열사용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고, 각 구분의 품목명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보일러의 품목명에는 강철, 주철, 온수, 구멍탄, 축열식, 뭐 캐스케이드, 가정용 이런 게 있고, 태양열 집진기는 태양열 집진기 있고, 압력용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뭐 요업요로는 이만치가 있고, 또 금속요로는 이만치가 있고, 앞서 내용이죠. 근데 이 구분과 품목명은 정확히 매치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 되게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런 설치 시공법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위에 부분은 배관 및 세관이고 밑에 부분은 설치를 위한 시공이 되겠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 등 보시면 돼. 검사기기의 적용 범위는 제조업자 또는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 또는 제조 또는 설치에 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사이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기기 적용 범위에 하면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검사기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보일러, 구분, 강철제 추천례 있고 또 소형 온수 보일러 있고 요 부분들, 요 숫자, 수치들 이것도 최고 사용 압력, 뭐 전열 면적 꼭 외우셔야 돼.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솔직히 법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눈으로 많이 보고. 이거를 뭐 요령은 딱히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외워지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및 검사 종류 및 적용 대상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검사의 종류, 적용 대상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에 크게 출제가 안 되는데 그래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게 몇 년인지 이런 설치검사, 개조검사 이거에 따른 게 1년인지 뭐 보일러 1년, 완연경 및 철거물 관련 2년 이런 거 이런 포인트 이게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유효기간 운전 성능 부분에서는 3년 1개월로 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검사의 종류에 따른 보일러가 1년인지 뭐 2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다음은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입니다. 검사 기기 설치자는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 위해 방지, 에너지 이용 효율 관리를 위하여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뭐 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국가기술 자격증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관리 범위인데 기능장 또는 관리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용량이 30톤을 초과하는 보일러를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용량이 이만큼인 보일러를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여기 있죠. 여기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 책이 에너지 관리 기능사잖아요. 이런 에너지 관리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관리 범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런 취득함으로써의 이런 관리자가 된다면은 적어도 이런 내 관리 범위는 한 요 정도구나 라는 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차원에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밑에 비고사항인데 4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온수, 발생, 열매칠, 보일러는 이만큼으로 보고 뭐 이런 법만 보고 계속 사용검사, 안전검사 실시하는 대상자의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일종 관련 보일러의 경우에는 관리자 자격을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고 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검사기기 관리자 자격은 위 표에 가진 자격을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별표 1 표시된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됐는데요. 솔직히 이런 법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의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법규는 그냥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고 이런 법규 같은 부분은 매년 이렇게 최신화가 되는데 그런 최신화가 된 상태로 계속 실제 문제도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신화에 2025년도에 맞게끔 맞는 그런 법규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2025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만 포인트만 보고 읽고 뭐 외우시면은 충분히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에너지 관리 12장 에너지 관계 법규에서 강의를 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2025년 설비공작소의 이론 파트 부분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부족하지만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꼭 합격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